소장 김영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유튜브 강의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 요사이 인간관계가 어렵다며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안타깝지만 나는 그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 자기는 듣는다고 하지만 자기 할 말만 생각한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나는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말할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할 것,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뭐라고 하면 무시당했다면서 화를 낸다. 왜냐하면 내가 엉뚱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넌 갑자기 쓸데없이 왜 그 소리 하면 그게 이제 무시당했다면서 화를 낸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말할 때 진심으로 듣지 않고 자기 항변할 말만 생각한다.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말해주는 건데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입장, 내 항변할 거리만 찾게 된다. 그래서 자기 항변할 말만 생각한다. 변명거리만 늘어난다. 정작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 그냥 떼쓰듯 고집을 피우는 인상을 줘버린다. 그때부터 상대방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너는 답답한 사람이야. 더 이상 너하고는 깊이 있는 진지한 이야기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네 말만 하니까. 그리고 너는 하는 말이 자기 합리화와 핑계만 대니까 더 이상 나는 너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핑계만 대고 네 항변할 것만 말하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너하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또 무시당했다면서 화를 내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한다. 이거는 사실은 최악입니다. 의사소통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열등감이 소통을 방해한다. 이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는 자기 최면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이란 건 어떤 거냐면 너에 비해서 나는 열등한 존재이다, 부족한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라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누가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거나 무시한 듯한 느낌을 주기만 하면 나는 화가 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나를 짓밟았고 무시했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위험한 심리다. 건강하게 1대1로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은 결국은 항상 무시당했다라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는 자기 최면에 빠져 있다. 상대방이 그래서 웃으면 이 열등감 있는 사람은 저 봐라, 저놈 나를 지금 비웃고 있어? 네가 지금 나를 깔보고 있지? 너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인상을 쓰고 약간 기분이 나쁘면 나를 위협한다고 또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상대가 오히려 솔직하게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말하면 오히려 단점을 찾는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색안경을 써서 삐딱하게 바라본다.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가 무시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데 급급하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전혀 상대와는 소통을 하지 않는다. 상대가 나를 열등한 존재로 무시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대화에. 그래서 더 이상의 두 번째 대화나 소통은 되지 않는다. 이제 세 번째, 자기 생각에 이상한 확신이 있다. 일단 내 말이 맞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타인의 생각에 대해 일단 부정을 먼저 한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말은 다 정답인데 너희들의 모든 말은 오답이다. 내가 정답이다라는 확신. 그래서 내가 정답이라는 확신이 든다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다 거짓이다. 다 사입이다. 타인의 생각에 대해 일단 부정을 한다. 그래서 결코 굽히지 않는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과 비슷한 심리적인 패턴을 보인다. 사이비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나는 옳고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그르다. 잘못됐다. 내가 정답이다. 이게 결국은 사이비의 심리라는 거죠. 상대는 벽에다 이야기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 상대가 살짝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 무시당했다면서 삐치거나 또 화를 낸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야 너는 정답이야. 네 말이 맞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네가 틀렸어 했을 때 엄청난 어떤 화가 나면서 무시당했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뭐 이상한 어떤 생각에 빠진 사람들 만나보지 않았나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나요? 그 사람은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나만 믿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무조건 돈 벌어. 그런 식으로 이들은 논리가 전혀 없다. 합리적인 사고가 전혀 없이 이상한 자기 최면, 세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이 정답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내 생각도 중요하고 타인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이상한 자기 확신에 빠져버리면 상대방의 정보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소통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활동은 전혀 못하게 된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자칫하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일부러 피해버린다. 왜냐하면 저 사람 만나면 그냥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자, 네 번째. 예감, 예상, 추측, 직감에 의존한다. 이거 왠지 몇 년 전에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열등감에 빠진 사람도 제 모습이었던 것 같고 제가 한때 예감, 예상, 추측, 직감을 많이 의존했어요. 물론 제가 보통 사람보다 이런 능력이 좀 더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이게 심해지면서 제가 약간 사이비 쪽으로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심리적인 사이비.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직감, 이 예상이 다 정답이라고 또 생각한 거죠. 이것도 결국은 사이비 어떤 심리하고 같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감히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판단, 직감, 추측 등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는 순간 그게 다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의존하는 순간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버린다. 자기 세계에 갇혀버린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버린다. 요즘 말로는 꼰대가 된다. 더 이상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꼰대가 되어버린다.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소통 방식이다.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서 모든 정보를 자기 식대로 합리화해버린다. 이런 내가 직감이나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능력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과해져 버리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너의 표정을 보니까 너는 나를 지금 무시하는 것 같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표정을 보니까 지금 나를 깔보고 있는 것 같아. 직접 이 사람한테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너 지금 왜 기분이 어때? 어떻게 졌지? 이렇게 하나씩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말투, 저 사람의 표정, 저 사람의 옷차림새, 저 사람의 어떤 그거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직감, 이 어떤 판단과 같은 생각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은 의사소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의사소통이 되고 결국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다라는, 마치 타심통이 열렸다라는, 저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난 너의 속을 지금 다 꿰뚫어서 알 수 있어,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는 자기 착각에 빠지는 사이비가 또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돼버리면 끊임없이 자기식대로 합리화를 해버린다. 내가 생각에 정답이야, 네 생각은 아마 이럴 거야, 네 생각은 아마 저럴 거야. 그래서 자기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은 궤변, 핑계, 어거지, 우기기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또 정답이다, 내 추측이 정답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물론 오랜 삶의 경험, 지식, 지혜, 이런 합리적인 사고가 바탕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를 지혜라 그러기도 하고 노하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사실은 그런 어떤 노하우나 지혜, 지식,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트라우마나 비합리적인 의심, 불신, 심리적인 두려움 등의 정서가 의사소통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상대는 현재의 나를 보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나는 과거의 망상에 빠져 상대와 이야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자주 웃는 사람을 예전에 만났어.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 웃는 사람에게 내가 뒤통수를 맞아서 평생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웃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야. 웃는 사람은 너무 조심해야 돼. 이 웃는 저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보면 정말 경계해야 돼. 믿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트라우마에서 웃는 사람은 나쁜 인간이야, 사기를 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또 한 여성이 정말 잘생긴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 잘생긴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역시 잘생긴 인간들은, 잘생긴 남자는 꼭 바람을 필 거야 라는 어떤 자기만의 추측,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생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바람을 필 거야 라고 미리서 추측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심리적인 마음의 병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1대1로 지금 이 순간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된 사람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트라우마, 상처, 선입견,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미리서 평가하고 판단해버린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상대방을 재단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상대는 아주 기분 나쁘게 되고 답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1대1의 소통이 아닌 상대방에게 공감이나 위로나 칭찬과 같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크다. 이는 소통이라 할 수가 없다. 상대방에게 받으려는 심리가 깔려있다.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상대방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피해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나 피해자인데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칭찬만 해줘. 나한테는 좋은 소리만 해줘. 왜냐면 난 피해자니까. 난 상처를 잘 받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려해주라라는 심리가 깔려있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피해의식이 있는, 열등감이 있는 나는 그 자체가 무시당하고 배려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사소한 일에도 갑자기 화를 낸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흥분해버린다는 거죠. 너 이렇게 안 봤는데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친구는, 야,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하게 말했는데 네가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서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의 굴레에 갇혀버리게 되면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정을 못 받으면 나는 무시당했다. 그래서 난 너가 싫어! 그러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모습 한 번, 두 번 보여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볼까요? 야, 넌 너무 소심한 것 같아. 너 인간관계, 의사소통 그렇게 하면 직장생활 못해.
너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화를 내니? 너한테는 이제 편하게 말을 못하겠다. 난 너가 무섭다. 난 너만 보면 숨 막혀. 답답해.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6번째, 자신과의 내면 대화가 매우 어렵다. 즉,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자기 학대라고 말할 수 있다. 내 자신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친해야 되는데 내 자신과 친하지 않는다. 자신과의 소통이 어려운 이상 타인과의 소통은 이미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이라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갖고 있었을 때는 가장 못된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결국 이 6번째는 그런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에요. 그게 나에 대한 배려고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게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피해를 받은 피해자예요.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에 상처가 많고 결핍이 많고 트라우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소통할 때 조금만 누가 나한테 안 좋게 말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두려움 공포에 떨게 되니까 자기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런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내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로 인해서 상대방도 상처를 받게 되니까 상대방도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들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짜증만 내고 상처받고 전혀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더 이상 나하고 대화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화를 내고 속상해 하긴 보다는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고치고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총 의사소통이 안 되는 6가지 방법, 6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6가지 공통점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6가지를 조심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는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 6가지에 의해서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바보처럼 계속 참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을 때는 의사소통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관계의 정답은 결코 없지만 다음에 이 몇 가지 사항을 잘 이해하고 바꾸게 된다라면 우리 어떤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어떤 가정 생활이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물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